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김용호 의사입니다. 올해 70세가 되었고 40년 넘게 지역사회 의학, 특히 노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에 헌신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진료실에 앉아있지도 않고 흰 가운을 입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앞에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곳이지만 때로는 조용한 고통이 가득한 곳인 가정의 문 뒤에서 많은 슬픈 일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며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고 주름진 손을 잡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단순하지만 매우 소중한 말을 해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평생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받는 것은 무관심, 한숨, 심지어는 열이 나거나 울 때 밤새 돌보았던 바로 그 자녀의 짜증스러운 눈빛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고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저와 함께 가볍지만 깊이 있는 대화로 초대합니다. 자녀를 비난하거나 부모로서의 운명을 한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올바른지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사랑으로 인해 애정과 존엄성 사이의 경계를 무심코 흐리게 한 적은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채널을 구독하여 이와 같은 많은 대화를 함께 나누세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작은 빛을 밝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노년기에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 가을 아침, 저는 저처럼 은퇴한 오랜 친구인 이선태 의사를 경주에서 아내와 함께 방문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부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모두 성공하여 서울과 부산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2층 집은 이제 TV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유 의사님은 창가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에는 2잔의 차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2사람을 위해 혼자 차를 끓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대구병원의 수석 의사였던 친구는 이제 자녀에 대한 추억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불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녀가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화 한 통, 포옹 한 번, 안부를 묻는 고개 끄덕임 한 번 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외로움은 자녀가 돈을 보내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더 이상 부모의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삶의 한 구석에서 잊혀질 때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가 만난 부모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해주고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자녀가 실패할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자녀를 위해 길을 닦아주고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게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4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지만 귀찮다는 말을 들은 어머니, 한 푼 두 푼 아껴 자녀의 학비에 모두 썼지만 병이 들자 집 살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아버지. 그리고 저도 그런 자녀였습니다. 실수로 말을 내뱉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더 이상 매일 밤 전화하지 않으시자 그 귀찮은 소리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가족 내 불손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른들이 너무 사랑해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눌 이야기는 4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교훈이자 경험이며 함께 성찰하자는 초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첫 번째 원칙인
적게 말하되 깊이 있게 말하여 존엄성을 지키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이해한다면 평화와 사랑 속에서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냉담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이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든 공유된 내용을 존중하며 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모, 삼촌, 그리고 친척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자녀가 불손해지기 시작했다고 느낄 때 현명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게 말하되 깊이 있게 말하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전주에 사는 김연자 할머니의 정기검진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80대 중반이셨고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제가 할머니,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의사 선생님. 아이에게 전화할 때마다 아이는 엄마에게 짧게 말하라고 해요. 엄마가 옛날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곤하다고 하네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고 아이에게 따뜻하게 입고 잘 먹으라고 상기시키고 싶거나 단순히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싶지만 돌아오는 것은 엄마, 너무 많이 말해요. 아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나 더 나쁘게는 아이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가 끊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때, 적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충분히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척 여러분, 의학에는 약물 내성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신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같은 종류의 잔소리, 같은 종류의 비난이나 조언을 반복한다면 아무리 옳더라도 아이는 점차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귀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 아주 적은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병환 씨였습니다. 그는 결코 소리치거나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전자제품 가게를 열기로 결정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1년 후에 실패하더라도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저를 밤새도록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의학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적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말은 적을수록 귀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말은 적을수록 귀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때때로 수십만 가지의 가르침으로 자녀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의 태도와 침착함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맑은 호수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하늘을 비출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노인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젝트에서 일했던 부산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조혜숙이라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녀의 외아들은 서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렸을 때 매우 예에 바르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부모에게 팔짱을 끼고 인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짜증을 내고
대충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집에 와서도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아들을 비난하고 울고 식탁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고 그저 웃고 음식을 남겨두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형관등을 켜둘 때까지는요. 어느 날 아들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달라요? 마음이 더 편해요. 의사 선생님, 그때부터 아들이 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적절한 침묵이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이는 말의 압력에서 벗어나면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공허함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진정으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에게 아침 꼭 먹어라, 따뜻하게 입는 거 잊지 마라, 출근하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아빠한테 들르는 거 잊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면, 매일 그렇게 한다면 점차 그 말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는 귀로 듣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조용히 쪽지를 남긴다면, 엄마가 밥을 식탁에 뒀으니 제 시간에 먹어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저를 믿으세요. 그 아이는 앉아서 그 쪽지를 3번이나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적게 말한다는 것은 영원히 침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더 가치 있고 더 많이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 우리는 그것을 적절한 복용량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필요하지 않은데 매일 항생제를 주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끊임없는 말과 상기시키는 말을 주사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일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인천에 계신 강 박사님이라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아주 좋은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하루에 3문장만 말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3문장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그의 아들인 22세 대학생에게 물었을 때 그는 아버지는 말이 적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따뜻함을 느끼고 존경심을 가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고 변화하도록 말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이 예전처럼 자녀에게 경청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서둘러 슬퍼하지 마십시오. 잔소리 횟수를 줄이고 말할 내용을 선별하고 조용히 관찰하고 사랑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때로는 자신의 침묵이 자녀를 놀라게 하여 깨닫게 하는 경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2번째 부분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을 적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 공동체에 매우 귀중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강하고 용감하지만 또한 부드러운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친척 여러분, 지난 2부분에서 우리는 자녀가 더 이상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때의 고통을 나누고 가르침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게 말하되 깊이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즉 권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하고 침착하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위를 세우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금과 옥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이 인터넷 시대에 자라면서 지식을 더 빨리 접하고 더 넓은 지식을 가지며 삶의 관점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르다고 해서 부모가 인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더욱이 평화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작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청주라는 작은 도시에 사는 사촌 형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저는 형의 조카 11세 정도 가식탁에 앉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밥이 온통 채소랑 계란뿐이네, 엄마가 만든 건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발로 차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저는 사촌형을 돌아보았고 제 마음은 매우 화가 났지만 형은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음식을 찾으러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형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말한 방식은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른다면 내일부터는 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해. 소리 지르거나 때리지 않고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나요? 다음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나 스스로 식탁을 차리고 공손하게 부모님께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때 저는 앉아서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집안의 기둥처럼 굳건히 서서 아이가 한계가 어디인지, 넘을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합니다. 친척 여러분,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엄격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사로서, 인도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며 자녀의 눈물이나 분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한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이제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참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라고 한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참으면 아이는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해지고 부모는 점차 무급 하인이 되어 감사받지 못하고 의무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응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경계와 결과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입니다. 한 번은 고혈압으로 시장 한가운데서 쓰러진 어머니를 진찰했습니다. 물어보니 27세 된 딸이 제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로 심하게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세요?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가 슬퍼할까봐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화를 내거나 떠나거나 관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수록 부모로서의 역할을 잃기 쉽습니다. 모든 아이는 한계를 설정할 만큼 강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잘못을 두려워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갔을 때 고통과 실패로 삶에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가 착하면 자식이 버릇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확장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역할을 포기하면 자녀에게 불안정하고 불안한 미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이가 감히 부모에게 소리 지른다면 내일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오늘 아이가 우리의 조언을 가볍게 여긴다면 나중에는 사회 전체의 조언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존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위한 첫 번째 벽돌을 놓는 것입니다.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는 쉽게 흔들리지 않고 쉽게 조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랑과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경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원칙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모, 삼촌들, 만약 자녀가 무례하게 말한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자녀가 엄마에게 소리친다면 계속해서 밥을 해주지 마세요.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녀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녀를 따라다니느라 너무 지쳤다고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계를 설정하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적절한 때의 거절, 진지한 눈빛, 멈추는 행동은 자녀가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마치기 전에 아래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각 공유가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모든 부모 커뮤니티의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삼촌, 이모, 우리는 세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을 거쳐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말을 조절하는 것부터 조용하지만 분명한 이염으로 부모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실행하기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자신이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도록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아이와 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끈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사랑이 분별력과 함께하지 않으면 족쇄가 되어 자녀를 약하고 의존적이며 심지어 무관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주 시골에 가서 노인 돌봄에 대해 강의했던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강의 후 저는 길가의 한 식당에 들렀는데 주인은 60대 초반의 박순남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울에서 일하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할머니의 도움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었지만 주름진 눈은 살짝 움직였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더 보내주기 위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평생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힌 발을 보며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아들을 돌보면 아들이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매우 화를 내며 한 달 동안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스스로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스스로를 돌볼 줄 알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고 약을 사주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그날 제가 놓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들은 제가 명품 코트를 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녀에게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언제 도와야 할지,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뒤로 물러서서 자녀가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구의 한 대학 졸업반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물 쓰듯 돈을 쓰고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한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매달 어머니는 아들이 부족할까봐 몇백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랫동안 입원하게 되자 병원비가 밀려들었고 아들은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는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과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그는 돈의 가치를 이해하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소박한 식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나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책임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한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영원히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스스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다가 우리가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누가 그들을 대신할까요? 오늘 자녀가 부모를 돌볼 줄 모른다면 나중에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있을까요? 현대 한국의 많은 부모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흔한 실수는 더 많이 줄수록 자녀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자녀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감사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는 사랑을 의무로 여기고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희생할 수 없게 되면 그 아이는 이유도 모른 채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옛말에 사랑하면 매를 들고 미워하면 달콤하게 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매를 드는 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계가 있고 원칙이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영원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침대를 정리하고 스스로 설거지를 하고 스스로 용돈을 벌고 스스로 직업을 구하고 스스로 실패하고 스스로 실수를 고치도록 하십시오. 빨래하고 밥하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아이는 엄마가 해준 밥을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부족하고 거절당해본 아이는 노동의 가치를 절대 경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넘어져본 아이만이 아파본 적 없는 사람보다 더 굳건하게 걷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는다. 나는 많은 나이 든 분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이자 ATM 기계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며느리 짐을 들어주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주를 돌보고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묵묵히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피로만 보였고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힘을 좀 아껴야 할 때입니다. 자식 대신 살지 마세요. 자식 곁에서 동반자이자 조용한 스승처럼 사세요. 하지만 더 이상 항상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은 스스로 살아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그들이 그것을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 대화를 마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식에게 제때 손을 놓아주셨나요?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 변했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는 부모로서의 여정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글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친구 중 한 명도 이처럼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조언이 절실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은 저 같은 늙은 의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진료실에 많이 앉아있지 않지만 여전히 진심 어린 이야기와 이해를 통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여유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조용하지만 소중한 품위를 계속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약해지지 않고 늙는 법, 깊이 있게 사는 법, 그리고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